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맺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합니다. 이 간단하고 익숙한 행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이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혹시 이 악수가 처음에는 제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쩌면 필사적인 생존 신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악수는 전 세계인의 공용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손잡기 뒤에는 칼과 창이 오가던 고대의 냉엄한 경계심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쳤던 혁명적인 사상까지 인류의 기나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나누는 이 악수라는 보디랭귀지에 담긴 놀랍고도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수의 기원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최소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의 기록이나 무덤의 비석 혹은 도자기, 그림 같은 유물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덱시오시스, 즉 오른손을 내밀다라는 의미의 행위로 부르며 이것이 오늘날 악수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을 맞잡는 모습을 남겼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덱시오시스는 두 가문 간의 결혼 동맹을 맺거나 중요한 서약을 할 때 혹은 전쟁 후 화해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비석에 이 장면을 새긴 것은 현생의 가족과 내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행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평화의 증명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도 않고 법이나 제도가 완비되지도 않았던 고대 사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인 남성, 특히 여행자나 병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른손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른손은 무기를 쥐는 손, 즉 공격하는 손이었죠. 이런 시대에 낯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무기를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오른손, 즉 무기를 쥐는 손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내미는 것은 보시다시피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가장 확실하고 시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똑같이 빈손을 내밀어 맞잡음으로써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비로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생존 신호는 고대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찌 보면 더 살벌하게 변합니다. 로마인들은 단순히 손바닥을 마주 잡는 것을 넘어 서로의 팔뚝을 깊숙이 잡는 형태의 악수를 선호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소매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토가자락이나 소매 속에 작은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암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팔뚝을 움켜쥡으로써 혹시 소매 속에 무기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손목에 무기를 묶어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악수할 때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 있죠? 이 동작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 중 하나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관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의 팔뚝을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어서 혹시라도 소매 끝에 아슬아슬하게 숨겨둔 무기가 있다면 바닥으로 떨어져 나오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악수 한 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니 당시에 살벌했던 시대상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이었는지 알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생존과 신뢰의 확인 수단이었던 악수는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잠시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봉건제라는 강력한 신분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왕, 귀족, 기사, 평민, 농노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계급 사회였습니다. 모든 관계는 평등하기보다 상하 관계가 기본이었죠. 이런 사회에서 주류가 된 인사법은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주의 반지나 발에 입을 맞추는 복종의 인사도 있었죠. 기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무장 상태를 확인하거나 결투 전 정정당당함을 맹세하는 등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악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인사가 미덕이던 시대에 감히 악수를 평등의 상징으로 다시 부활시킨 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종교 친우회라고도 불린 이들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급진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념을 일상에서 아주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을 부를 때 마이 로드 같은 화려한 경칭을 써야 했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이를 거부하고 모두에게 유라는 2인칭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왕이나 귀족 앞에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길거리의 농부에게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주에게나 똑같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위치에서 손을 맞잡는 이 악수라는 행위는 당신과 나는 신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는 강력하고도 도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은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무례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꾸준하고 확고한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평등 사상은 이후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시민혁명의 정신적 토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악수는 점차 수직적인 신분 질서가 아닌 수평적이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를 상징하는 인사법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상공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봉건제가 무너지며 시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은 혈통 좋은 귀족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고 무역을 하는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해진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용과 계약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 가 아니라 저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 저 사람과 맺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해진 것이죠. 이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약속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악수가 다시금 주목받게 됩니다. 상인들은 복잡한 거래를 성사시킨 후 그 약속의 증표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계약 확실히 이행합시다. 이런 의미였죠. 또한 선거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정치인들도 악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귀족들처럼 거만하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으며 친근함과 평등함, 그리고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악수하는 법을 가르치는 에티켓 가이드북도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가이드북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악수를 할 때는 상대의 눈을 피하지 마라. 손을 너무 약하게 잡는 것은 의지가 약해 보이고 너무 세게 잡는 것은 공격적으로 보이니 적당한 힘으로 잡아라. 악수가 단순히 만나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비즈니스 매너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와 정치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의례로 자리 잡은 악수는
점차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악수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전 세계 공용의 보디랭귀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없다는 증명을 넘어 만남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합의와 약속을 상징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정치 정상들의 악수하는 모습을 분석하기도 하죠. 누가 손을 더 위로 오게 잡았는지, 누가 더 세게 잡았는지, 얼마나 오래 잡았는지를 보며 두 사람 간의 기싸움이나 권력 관계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악수가 현대 외교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나누는 이 간단한 악수라는 행위가 서로를 죽일 수도 있었던 고대인의 생존 전략에서 시작해 불평등에 맞섰던 혁명적인 평등 사상을 거쳐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신뢰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악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은 악수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특하거나 흥미로운 다른 나라의 인사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지식 나누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위한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